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가격을 어떻게 형성될지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요. 부동산도 종류들이 많잖아요. 아파트,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뭐 여러 전원주택까지, 다세대까지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은 그 다가구나 아파트 이외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그 매물도 많고요. 아파트 매물도 많고 층들 비교할 수 있는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가격들이 나오면 거기서 편차가 크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동에 9층짜리하고 옆 동에 8층짜리가 있으면 가격 차이가 같은 조건 하라고 그러면 큰 차이가 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나 파는 사람 매도인 입장에서도 아주 싸게 팔지도 않지만 아주 비싸게 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오차 범위도 크지가 않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파트 이외에 상가주택이나 뭐 1층이 상가고 2, 3층은 주택, 뭐 그런 주택을 상가주택이라고 하면서, 또한 전원주택이라고 하죠. 뭐 일종 주거지역 해가지고 2층까지밖에 안 지어지는 뭐 주택들이나 다가구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전체 건물 주인이 통주인이 하나면서 그 3층이 보통 주인이 그 거주를 하면서 1층, 2층 보통 반지 하나 지하까지 해서 임대를 주는 거를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 종류의 아파트 이외의 가격들을 보면 편차들이 굉장히 커요. 이거 잘못하면 뒤집어 쓸 수도 있고요. 완전히 시세보다 더 큰 게 더 돈을 더 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시세보다도 되게 미치고 파는 경우들이 요새 비일비재한 시장은 아파트 이외의 주택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려보면, 많이 좀 따져보세요. 많이 따져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저도 일례로 얘기 드리면 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좀 얘기를 드려보면, 저한테 매물이 나왔던 게 11억이었어요. 11억에 저도 손님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상가주택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1층이나 상가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뭐 대지나 건평이 있으면 그 이외에 3층 본인이 거주를 하는 지역, 주인 거주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3층이나 뭐 복층형 같은 경우나 그런 그 3층들을 굉장히 이쁘게 지어놔요. 그런 다음에 1층이나 지하 같은 경우는 상가 월세를 받고, 2층은 그 주택으로 해가지고 월세를 주겠죠. 임대 수익으로 따져가지고 환산이익으로 하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억에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팔린 가격들을 보니까 그 주인한테 사실 전화가 왔어요. 팔렸다고. 고맙죠,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팔렸다고 말을 안 하면 저도 계속 브리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저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팔리면 팔렸다고 말해주는 주인이 저도 좋은데요. 그 매매가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11억에 나왔던 게 팔린 가격이 14억 5천에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 맞냐? 그게 저도 부동산이다 보니까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주인은 내놓은 가격들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팔렸다는 말도 하고 싶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놨던 것보다 나는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보면 산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만 좀 더 알아봤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살 수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보다 크게 그 윗돈을 얹고 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되는 경우가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1억에 나왔을 때 15억에 나왔던 건물이에요. 아무래도 대지가 11억보다는 대지 땅이라고 얘기하죠. 땅이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을까요? 당연히 큰 게 좋아요. 상가주택을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지가 크면 상가 평수가 크잖아요. 1층 상가가. 1층 점포 상가가 3개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있는 반면, 대지가 크면 4개, 5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통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면적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월세도 셀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15억에 나왔는데도 실질적으로 아까 14억 5천에 팔린 것보다도 땅이 굉장히 크면서 또 한 건 코너 땅이었어요. 코너 땅이 그 이면도로에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비싼 걸 아시겠죠? 코너 같은 경우는 주차도 편하고 보이는 면적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코너 땅을 선호를 하시는데요. 15억에 나왔는데 우리 이건 부동산 용어지만 어떻게 후렸는지 실질적으로 2억 5천 가까이 이거는 또 미치고 팔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샀다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모두의 전에 얘기 드렸던 사람들은 산 사람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팔았다고 할 수 있고, 이런 가격들의 편차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매물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비교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말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비슷한 물건이 옆에 있다 그러면 가격대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매물 자체가 아파트 대비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 기준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크게 싸게 사기도 하고 크게 비싸게 주고 팔기도 사기도 하는 그런 갭 차이가 아파트 대비 많이 난다고 할 수 있어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본인이 살면서, 상가주택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노후에 자기가 3층에 살면서 3층 복층하면 아파트 30평 40평대에 가까이 되는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아파트 대비도 훨씬 좋은 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월세 수익이 얼마가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월세 수익도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시세 대비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을 반면 시세 대비 착한 임대인을 하면서 좀 적게 받는 분들도 있는데, 실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대지나 대지 같은 경우, 건평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가 대비 월세를 과도하게 받고 있냐, 너무 낮춰서 받고 있냐, 그거를 감가상각 해가지고 그거를 환산을 했을 때 내가 살면서 이익이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죠. 기대 수익률이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3%에서 4%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그걸 거꾸로 환산하면 가격대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아파트 대비 많이 적기 때문에 상가주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싸게도 주고 살 수도 있고 굉장히 싸게 주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런 영향하는, 지금 최근에는 더하다고 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임대인의 1가구 다주택자이냐에 따라 양도세 때문에라도 급하게 파는 매물들이 급매물이라고 일부 하는데, 급매물들이 나오는 가격대들은 엄청나게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살 수도 있어요. 일부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15억짜리가 12억 5천에 사듯이 거꾸로 11억에 나왔던 게 14억 5천에 팔리듯이 그 편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 가격 원리를 말씀드렸으면서 아파트보다는 상가주택이나 특히 또 전원주택도 마찬가지죠. 전원주택 같은 경우도 집 상태나 그런 경우에 따라,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 편차들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으면서 그 주변 여건에 따라 가격 편차는 굉장히 크다는 말씀, 아파트 대비 좀 마지막 말씀 드려보면서, 시장 원리가 비교할 수 있는 매물이 작다 그러면 그만큼 매수자가 똑똑해야지 저렴하게도 살 수 있고, 아니면 거꾸로 굉장히 비싸게도 살 수 있는 시장은 아파트 이외에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오늘은 아파트 이외에 상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의 가격 형성되는 편차율에 대해서 일부 말씀드렸으면서,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면서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든마우스였습니다.